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뱃속에 살고 있는 그 기생충이 여러분의 영양분을 훔쳐먹고 혈액을 빨아먹고 심지어 간과 뇌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뱃속에서 기생충이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 능력도 떨어지고 장의 연동 운동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30%가 자신도 모르게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만성 빈혈 발병률은 45%, 원인 모를 체중 감소는 무려 6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기생충학회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기생충이 치명적인 과학적 이유와 기생충을 몸 밖으로 쫓아내는 천연 방패 음식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구충제나 내시경 검사 없이도 밥상 위 음식 몇 가지만 바꾸는 것만으로 기생충 감염, 만성 빈혈, 원인 모를 폭통, 소화불량, 영양결핍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생충이 기겁하고 도망가는 천연 방패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5겹의 성벽처럼 각각의 음식이 다른 단계에서 기생충을 막아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입구 차단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이라는 건 아시죠? 이 아세트산은 강력한 산성 물질로서 기생충 알의 외벽을 녹입니다. 기생충 알은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껍질이 있어야 위산과 소화액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에 담그면 이 껍질이 약해지면서 기생충 알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마치 갑옷을 벗긴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생으로 드실 채소나 특히 회를 드실 때는 반드시 식초물에 15분간 담가 두십시오. 물 1리터에 식초 2테이블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5분이나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분이 지나야 기생충 알의 생존율이 90% 이상 떨어집니다. 특히 회를 드실 때 이 방법을 꼭 실천하십시오. 고등어, 연어, 광어 같은 생선에는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는데 식초에 담그면 이 기생충도 약해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7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회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회를 먹고 나면 늘 배가 아프셨대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아니사키스 감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초물에 담그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회를 드셔도 배가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선생님, 식초 맛이 좀 배긴 하지만 배 아픈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회를 먹을 때 초밥이나 초고추장을 함께 먹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식초를 너무 진하게 타면 채소의 영양분까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1리터에 식초 2테이블스푼이라는 비율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식초에 담근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구십시오. 식초 맛이 너무 강하면 드시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나물을 무치실 때도 식초를 활용하십시오. 시금치나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무칠 때 식초 1티스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도 상큼해지고 기생충 예방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봄나물철에 냉이, 달래, 쑥갓 같은 야생 채소를 드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야생 채소는 흙과 직접 닿아 자라기 때문에 기생충 알이 묻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식초물에 담갔다가 드십시오. 두 번째 방패는 매실액입니다. 매실액은 독소분해 역할을 합니다. 매실에는 피크린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크린산은 기생충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생충도 움직이려면 신경계가 작동해야 하는데 피크린산이 이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모래를 집어넣은 것처럼 기생충의 활동력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매실액을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매실은 장내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생충이 살면서 배설하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이 독소들이 장벽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오히려 기생충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매실액은 이런 독소들을 분해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기생충이 살기 힘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식후에 매실차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실액 1테이블스푼을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드신 후에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류와 생선에는 기생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매실차가 소화도 도와주고 기생충 예방도 하니까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육회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65세 때 무구조충에 감염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소고기를 날로 드시다가 감염되신 겁니다. 구충제로 치료는 했지만 또 감염될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실액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육회를 드실 때마다 매실차를 함께 마시라고요. 그렇게 3년이 넘게 실천하셨는데 한 번도 재감염되지 않으셨습니다. 정기검진 때마다 깨끗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실액을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매실액 중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담그시거나 설탕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직접 담그실 때는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서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처음에는 손이 많이 가지만 한번 담가 놓으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 방패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기생충의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 기생충의 세포막을 박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생충의 세포막이 파괴되면 기생충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풍선에 구멍이 나면 바람이 빠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마늘을 그냥 드시면 알리신의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10분간 공기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마늘을 자르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신 전구체가 효소와 만나 알리신으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 10분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꿀마늘입니다. 마늘을 다져서 10분간 공기에 노출시킨 후 꿀에 재워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이 부드러워지면서도 알리신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만성 복통으로 고생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회충 감염이었습니다. 구충제를 드렸지만 몇 달 후에 또 재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텃밭 채소를 즐겨 드시는데 매번 감염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꿀마늘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재발이 없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마늘을 조리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늘을 너무 오래 가열하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마늘을 넣을 때는 조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넣는 게 좋습니다.
또한 통마늘보다는 다진 마늘이, 익힌 마늘보다는 생마늘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물론 생마늘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꿀에 재우거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방패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기생충을 마비시키고 장벽에서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호박씨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기생충의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기생충은 장벽에 붙어 있기 위해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쿠쿠르비타신이 이 근육을 이완시켜 버리는 겁니다. 마치 벽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의 팔 힘을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빠지면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호박씨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생충이 장벽에서 떨어지면 장의 연동 운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호박씨는 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너무 태우면 영양분이 파괴됩니다. 약한 불에서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만 볶으십시오.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30g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3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편충 감염으로 설사와 복통이 반복됐습니다. 구충제로 치료했지만 완전히 깨끗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호박씨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대변 검사에서도 기생충 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이분은 지금도 호박씨를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호박씨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있는 것보다 껍질을 벗긴 것이 먹기 편합니다. 하지만 껍질에도 영양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잘 씹어서 드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껍질 벗긴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방패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최종 배출 역할을 합니다. 앞에 네 가지 음식이 기생충을 약하게 만들고 장벽에서 떼어냈다면 브로콜리는 이것들을 몸 밖으로 쓸어내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거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을 지나가면서 장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겁니다. 마치 청소기가 바닥에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브로콜리의 식이섬유는 죽거나 약해진 기생충과 알을 끈끈이처럼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기생충이 다시 침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브로콜리는 너무 익히지 말고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식이섬유가 물러져서 청소 효과가 떨어집니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만 데치면 됩니다. 색깔이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대략 100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1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변비와 함께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셨는데 검사 결과 요충 감염이었습니다. 요충은 밤에 항문으로 나와 알을 낳기 때문에 가려움증도 심했습니다. 구충제와 함께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더니 변비도 해결되고 기생충도 완전히 배출됐습니다. 지금은 브로콜리를 습관처럼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브로콜리를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친 브로콜리에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뿌려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그대로입니다. 또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거나 튀겨서 드시면 영양분이 파괴되니 주의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기생충을 쫓아내는 5가지 천연 방패 음식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식초가 입구에서 기생충 알을 약하게 만들고, 두 번째 매실액이 들어온 기생충의 활동력을 떨어뜨리고, 세 번째 마늘이 기생충의 세포를 파괴하고, 네 번째 호박씨가 장벽에서 기생충을 떼어내고, 다섯 번째 브로콜리가 모든 것을 쓸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마치 성의 5겹 성벽처럼 여러분의 몸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천연 음식들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잡을 수 없는 독종 기생충이 있습니다. 바로 간흡충, 의학 용어로는 디스토마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간흡충은 주로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드실 때 감염됩니다. 붕어회, 잉어회, 피라미에 같은 민물회를 드시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무서운 이유는 일반 구충제로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이 아니라 간의 담관 속에 숨어 살기 때문에 약이 닿기도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녀석이 한번 들어가면 20년 이상 생존한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담관벽을 갉아먹으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이 결국 담관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흡충 감염자는 담관암 발병 위험이 4.8배나 높습니다. 거의 5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 시골에서 자라시면서 민물회를 자주 드셨대요. 그런데 60대 들어서 오른쪽 윗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고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소화 불량으로 생각하고 약을 드렸는데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간흡충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민물회를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40년 전에 시골에서 한두 번 먹었을 뿐인데 그게 아직도 제 몸에 있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네, 그게 바로 간흡충의 무서운 점입니다. 40년 전에 먹은 민물의 한 점이 평생 당신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분은 전문 치료제인 프라지콴테를 처방받아 치료했습니다. 이 약은 일반 구충제와 다릅니다. 간흡충 전용 치료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하고 복용 후에는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 약국에서 사먹는 구충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민물고기는 절대 날것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간흡충에 감염되면 진행 속도가 더 빠릅니다. 민물고기를 드시려면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십시오.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간흡충 유충이 죽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민물회를 드신 적이 있다면 꼭 병원에서 간흡충 검사를 받으십시오. 증상이 없어도 검사는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흡충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10년, 20년 후에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이미 담관에 심각한 손상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생충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검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생충 검사라고 하면 비싼 내시경을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내시경보다 훨씬 간단하고 정확한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피검사입니다. 엘리사는 영어로 ELISA라고 쓰는데 효소면역 측정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검사는 혈액 속에 있는 기생충 항체를 찾아냅니다. 우리 몸에 기생충이 들어오면 면역계가 반응해서 항체를 만듭니다. 이 항체가 혈액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피 몇 방울만으로 기생충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간단합니다. 팔에서 피를 조금만 뽑으면 됩니다. 둘째, 저렴합니다. 동네 내과에서 1만 원에서 2만 원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확합니다. 90%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넷째, 여러 종류의 기생충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간흡충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검사를 추천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검사가 있었습니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요. 사실 많은 의사들도 이 검사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변 검사가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변 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생충이 알을 낳지 않는 시기에는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대변 채취가 번거롭고 불쾌합니다. 반면 엘리사 피검사는 기생충이 알을 낳든 안 낳든 상관없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체는 계속 혈액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67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만성 빈혈로 고생하셨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했지만 출혈 부위가 없었습니다. 대변 검사도 3번이나 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사 피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양성 12지장충 감염이었습니다. 12지장충은 장벽에 붙어서 혈액을 빨아먹는 기생충입니다. 하루에 0.2ml씩 피를 빨아먹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몇 년 동안 계속되면 만성 빈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알을 불규칙하게 낳기 때문에 대변 검사에서 잘 안 잡힙니다. 하지만 피검사로는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세 넘으셨으면 1년에 한 번은 이 엘리사 피검사를 받으십시오. 건강검진 때 추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의사에게 선생님, 기생충 항체 검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이 검사가 없다고 하면 보건소에 가셔도 됩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검사를 해줍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적절한 구충제를 복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천연 방패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아서 완전히 깨끗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주방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주방 위생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도마가 문제입니다. 도마는 기생충 알의 은신처입니다. 칼로 도마를 자를 때마다 작은 틈이 생깁니다. 이 틈에 기생충 알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음식을 자르면 기생충 알이 음식으로 옮겨갑니다. 이걸 교차 오염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무 도마는 틈이 더 많아서 위험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댁을 방문해서 주방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마를 하나만 쓰십니다. 채소도 그 도마에서 자르고 고기도 그 도마에서 자르고 생선도 그 도마에서 자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생선에 있던 아니사키스 알이 도마에 묻고 그 도마에서 자른 상추를 드시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마를 용도별로 분리하십시오. 최소한 3개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채소 전용, 하나는 육류 전용, 하나는 생선 전용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과일 전용 도마도 하나 더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도마를 색깔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빨강은 고기, 파랑은 생선, 녹색은 채소 이런 식으로요. 도마 재질도 중요합니다. 나무 도마보다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도마가 위생적입니다. 나무 도마는 틈이 많고 물기를 흡수해서 세균과 기생충 알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플라스틱 도마는 표면이 매끄럽고 세척이 쉽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도마도 칼자국이 많이 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도마를 소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끓는 물로 소독하십시오. 도마에 끓는 물을 부어서 5분 정도 놔두면 됩니다. 기생충 알은 70도 이상에서 5분이면 죽습니다. 끓는 물 소독 후에는 햇볕에 말리십시오. 햇빛의 자외선이 추가로 살균 효과를 냅니다. 표백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1리터에 표백제 1테이블스푼을 섞어서 도마에 뿌리고 5분 후에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다만 표백제는 독한 화학 물질이니 반드시 물로 여러 번 헹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자르기 전에 도마가 완전히 마른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도 용도별로 분리하십시오. 채소 자르는 칼, 고기 자르는 칼, 생선 자르는 칼을 따로 준비하십시오. 칼을 씻을 때는 반드시 세제를 사용하고 칼날 부분을 스펀지로 문질러서 씻으십시오. 칼자루와 칼날 사이의 틈도 주의해서 씻어야 합니다.
그 틈에 기생충 알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주도 문제입니다. 행주는 습기가 많아서 세균과 기생충 알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행주를 하루 종일 싱크대에 젖은 채로 놔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행주는 사용 후 바로 삶아야 합니다.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고 햇볕에 바짝 말리십시오. 젖은 행주로 도마를 닦으면 도마에 세균과 기생충 알을 옮기는 꼴이 됩니다. 일회용 키친타월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생고기나 생선을 다룬 후에는 행주보다 키친타월로 닦는 게 안전합니다. 키친타월은 한 번 쓰고 버리니까 교차 오염 위험이 없습니다. 싱크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싱크대 배수구는 기생충 알과 세균의 천국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배수구를 청소하십시오. 배수구 청소 솔로 문질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끓는 물을 부어 주십시오. 시판되는 배수구 세정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중요합니다. 생고기와 생선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십시오. 위쪽 칸에 두면 핏물이 흘러내려서 다른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채소는 씻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십시오. 냉장고 안에서도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을 자르십시오. 반대로 하면 고기나 생선의 기생충 알이 도마에 묻고 그 도마에서 자른 채소에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나 생선을 자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도마와 칼을 세척한 후에 다른 음식을 다루십시오. 손 씻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쓰레기 버린 후, 반려동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를 사용해서 20초 이상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도 꼼꼼히 씻으십시오. 기생충 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제대로 손을 씻으면 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세 부부가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기생충 감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주방 위생 점검을 해드렸더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하나만 쓰고 계셨고 그나마 칼자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행주는 한 달째 같은 걸 쓰고 계셨고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도마 3개를 새로 사시라고 권했고 매일 행주를 삶으라고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끓는 물로 도마를 소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두 분 다 깨끗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방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재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생충 예방의 80%는 주방 위생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구충제를 먹어도 주방이 더러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을 점검해 보십시오. 도마는 몇 개입니까? 칼자국이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행주는 깨끗합니까? 손은 자주 씻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식습관과 주방 위생만으로도 기생충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세 박철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3년 동안 원인 모를 폭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배꼽 주변이 콕콕 쑤시고 특히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찼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까지 다 해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나이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기생충 검사를 권했습니다. 엘리사 피검사 결과 해충과 편충 항체가 모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대변 검사에서도 기생충 알이 확인됐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텃밭 농사를 지으시면서 채소를 자주 드셨는데 물로만 대충 씻어서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구충제를 처방하고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천연 방패 음식을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매실액과 호박씨를 강조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꿀마늘 2개를 드셨고 식후에는 매실차를 마셨습니다. 호박씨는 간식처럼 하루에 한 줌씩 드셨습니다. 채소는 반드시 식초물에 15분간 담갔다가 드셨고 브로콜리는 매일 한 컵씩 데쳐서 드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폭통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완전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이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말씀이 선생님, 3년 동안 고생한 게 밥상 하나 바꾸니까 해결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최영희 여사입니다. 이분은 가족 모두가 원인 모를 설사와 폭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들 부부, 손자까지 돌아가면서 배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식중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집에서만 식사하는데 계속 배탈이 나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가족 전체에게 기생충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 식구 중 4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요충, 해충, 편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댁을 방문해서 주방을 점검해 봤더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하나뿐이었고 칼자국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채소 자르고 고기 자르고 생선 자르는 걸 다 같은 도마에서 했습니다. 행주는 한 달째 같은 걸 쓰고 계셨고 항상 축축하게 싱크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 씻기도 대충 물로만 헹구는 수준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생고기와 채소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주방 위생 개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도마 3개를 새로 사서 용도별로 분리하고 매일 끓는 물로 소독하고 행주는 매일 삶아서 말리라고 했습니다. 손 씻기도 비누로 20초 이상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냉장고는 밀폐 용기를 사용해서 생고기는 맨 아래 칸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조리법도 개선했습니다. 마늘을 다져서 10분간 공기에 노출시킨 후에 요리에 넣도록 했습니다. 식초물에 채소를 담그는 습관도 들이도록 했습니다. 매실액과 호박씨, 브로콜리도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가족 전체가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로 가족 중 누구도 원인 모를 배탈을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방만 깨끗이 하면 병원비 아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2세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만성 빈혈로 고생하셨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9까지 떨어져서 철분제를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지럽고 숨이 차고 늘 피곤했습니다. 혈액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출혈 부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엘리사 피검사를 했더니 12지장충 항체가 강양성으로 나왔습니다. 12지장충은 장벽에 붙어서 하루에 0.2ml씩 피를 빨아먹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되면 만성 빈혈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맨발로 텃밭 일을 하셨는데 그때 흙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구충제 치료와 함께 제가 권한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호박씨를 강조했습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기생충을 쓸어내고 호박씨가 기생충을 장벽에서 떼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과 매실액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지러움이 줄어들고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이 11로 올랐습니다. 3개월 후에는 12.5까지 정상화됐습니다. 기생충 검사도 완전히 음성이었습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나를 괴롭힌 빈혈이 이렇게 해결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70세 이순자 여사입니다. 이분은 원인 모를 체중 감소로 고생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7kg이 빠졌습니다. 식욕은 정상이고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겁니다. 암 검사를 여러 번 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갑상선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기생충 검사에서 해충과 무구조충이 발견됐습니다. 무구조충은 쇠고기를 덜 익혀 먹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인데 길이가 4m에서 10m까지 자랍니다. 이 녀석이 장 속에서 영양분을 가로채니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겁니다. 구충제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고기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육회는 절대 금지했습니다. 대신 마늘을 매일 드시도록 했습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기생충 세포를 파괴하니까요. 식초물에 채소를 담그는 것도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완전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5kg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제가 알려드린 식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는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먹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5번째 사례는 67세 정민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두드러기가 자주 나고 피부가 가렵고 기침도 계속 났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해도 특별한 알레르기 항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 다시 나타나는 게 반복됐습니다. 알고 보니 기생충이 원인이었습니다. 회충 감염이었는데 기생충이 장에서 분비하는 독소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구충제와 함께 매실액을 집중적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매실의 피크린산이 기생충 독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마다 매실차를 마시고 브로콜리도 매일 드셨습니다.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 해독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니까요. 2주 만에 두드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알레르기 약을 먹었는데 기생충을 없애니까 알레르기까지 사라졌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5분의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첫째, 모두 증상이 있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기생충 검사로 원인을 찾았습니다. 셋째, 구충제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천연 방패 음식을 실천했습니다. 넷째, 주방 위생을 개선했습니다. 다섯째, 3개월 안에 모두 완치됐습니다. 여섯째,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식초, 매실액, 마늘, 호박씨, 브로콜리.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도마 분리, 손 씻기, 행주 삶기. 이 3가지 주방 습관만 지키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기생충을 쫓아내는 천연 방패 음식 5가지는 식초, 매실액, 마늘, 호박씨, 브로콜리입니다. 식초는 입구에서 기생충알을 약하게 만들고 매실액은 독소를 분해하고 마늘은 세포를 파괴하고 호박씨는 장벽에서 떼어내고 브로콜리는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철옹성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절대 주의해야 할 것은 민물고기 회입니다. 간흡충은 천연 음식으로도 일반 구충제로도 잡을 수 없어요. 20년 이상 생존하며 담관암 위험을 4.8배나 높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마를 용도별로 분리하고 행주를 매일 삶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엘리사 피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기생충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밥상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75세 박철수 어르신의 만성 폭통, 68세 최영희 여사의 가족 감염,
72세 김영수 어르신의 만성 빈혈. 모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완치됐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0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마늘 2쪽, 매실차 1잔, 채소를 식초물에 담그는 것.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